제주를 대표하는 해양 스포츠로 떠오르면서 요즘은 아예 제주 바다의 풍경까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파도와 한몸이 돼 바다를 가르는 색다른 체험. 바로 오늘의 콘텐츠는 서핑입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뒤에 보시면 직접 가져오셨지만 서핑 보드가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약간 보면 스노우보드랑 약간 모양도 비슷하기도 한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제 파도를 타게 되는 거예요? 보드랑 그리고 보드 뒤쪽에 보시면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물의 흐름을 잡아주는 어떤 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드랑 핀, 그리고 리시, 끈이라고 이제 보드랑 내 몸을 이어주는 도구가 있어요. 발목에 연결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지금 그거 안 차고 들어가면 불법이에요. 외국에서는 그거를 안 차고 어떤 특이한 스타일이라든지 대회를 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보드, 핀, 리시 요거 세 개만 있으면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형주 씨가 네. 약간 그 타는 법을 네.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일단 파도가 이제 먼 바다에서 밀려오잖아요. 이제 먼 바다에서 만들어진 파도가 이제 그네로 오면 이제 잘게 이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는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제 그 파도를 잡아서 탄다라고 저희 서포트는 얘기하는데 그거를 잡아서 타기 위해서는 이런 서핑보드 위에 엎드려서 먼저 우선 수영처럼 패들링으로 그 파도와 보드가 나가는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일어서기, 테이크오프, 일어서서 파도를 미끄러져서 가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거는 굉장히 길고 또 어떤 건 좀 짧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각 보드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뭘 하고 싶느냐. 처음에는 이제 초보자들이 타기 편한 이런 스펀지랑 안에 에폭시가 돼 있는 부력이 좋은 보드로 입문을 보통 하시고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이거 괜찮다 싶다 해서 그 계열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난 숏보드가 좋아하면 숏보드로 가시는 거고 나는 뭔가 롱보드를 타고 싶어 하면 롱보드로 가시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러면 사쿠 서퍼님은 지금 롱보드인 거예요? 네, 저는 롱보드 안에도 조금 갈리는데 저는 클래식 롱보드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롱보드도 보시면은 이제 이 보드는 캘리포니아에서 엄청 오랫동안 유명한 서퍼가 손으로 만든 보드인데 보시면 일단 10피트 정도 되고요. 보드가 10피트면 한 2m, 한 40cm 정도. 굉장히 길어요. 네, 엄청 길고 엄청 무거워요. 너무 무거운데 한 8kg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기 자체도 무겁고 마치 미국 옛날 차들, 우리 수동차들 보면은 되게 이게 힘들잖아요, 움직이기가. 근데 그 타는 맛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드는 이렇게 움직이긴 어렵지만 로깅이라는 보드 위에서 움직일 수 있고 보드가 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걸어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기술을 구사하기에 아주 훌륭한 작용을 한다. 어떻게 보면 묵직한 약간 대형차를 운전하는 그렇죠. 느낌? 맞아요. 그렇게 타는 맛이 있어요. 이게 이제 롱보드 클래식이고. 네, 클래식. 네. 그럼 서재 서퍼가 가지고 오신 이 보드는 어떤 보드예요? 저는 숏보드예요. 그 아까 차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제 보드는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오픈 커플카. 네, 완전 오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딱 그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롱보드에 비해서 일정 크기나 일정 힘 이상의 파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파도에서
조금 더 격정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추구하는 그런 종류예요. 숏보드라는 건. 그럼 이거는 더 퍼포먼스에 위주가 될 수밖에 예. 없죠. 그럼 묘기도 막 부리시고 하는 묘기요? 거예요? 뭐 위주. 잘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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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고 있습니다. 묘기를. 보통 뭐 남자가 이런 걸 많이 추구하고 여자가 이런 보드를 더 추구하고 이런 건 없나요? 아무래도 운동이다 보니까 성비는 남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센 파도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율로 보자면 롱보드가 주로 많고 그렇다 보니까 주로 남자분이고 주로 롱보드시니까 저는 여잔데 숏보더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자 숏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명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그 중에 한 분이세요? 한 분이. 근데 이제 지금 롱보드 클래식과 그 숏보드 약간 중간 느낌이 나는 그렇죠. 보드가 예, 같아요. 예. 이게 그렇죠. 네. 롱보드인 거죠? 예. 그러니까 길이는 롱보드지만 이제 추구하는 건 숏보드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한 그 움직임과 이제 좀 파워풀한 그런 무빙, 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보드를 타고 있어요. 일단 길이는 롱보드지만 얇고 폭이 좁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벼워요. 그리고 핀 자체도 숏보드처럼 3개의 핀을 사용하고 다이나믹한 턴을 도와주는 그런 용도의 보드죠. 근데 세 분은 어쨌든 프로 서퍼신 거잖아요. 네. 그럼 프로 자격을 이렇게 받으려면 뭐 어떻게 시험을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일종의 테스트를 봐서요.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프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심사 기준은 나에게 주어진 파도를 얼만큼 잘 활용하는지가 사실은 주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얼만큼 잘 활용은 그 파도에서 얼마나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는지,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주는 기술의 완성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주로 봐요. 이게 보통 얼마나 준비하면 프로 자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 호호. 물론 뭐든지 준비해. 자기 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 서핑이라는 게 솔직히 되게 오래 걸려요. 다른 스포츠들보다. 보드 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파도를 자기 스스로 잡아서 일어서는 과정에서도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1년 그 기간이 걸려요. 정말로. 일주일은 너무 짧은데. 신동 아니야, 신동? 또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저는 일주일이면 됐던 것 같아요. 신동이네. 저는 서핑 늦게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보다 잘 타시고.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제가 2008년인가 9년도에 입문은 그때 했는데 이제 많이 서핑 시작하시는 사람들 실수가 난 이거 탈 거야라고 말씀드렸지만 서핑 하고 싶다고 이걸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네, 보드가- 어렵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알아야 되는 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알아야 되고 또 제주도는 파도가 맨날 있지도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파도 맨날 있지 않아서 내가 내일 아침에 서핑 할 거면 전날 10시에 술 안 먹고 자야 되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하는데 저는 한 7, 8년 정도 날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입문은 중력 들고. 2008, 9년에 했는데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서 이제 롱보드를 타게 됐어요. 형주 씨는 천재형 그리고 우리 사쿠 씨 천재형, 저는 노력형. 네, 많이 배웠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서핑이라는 게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야. 지금 보면 정말 대중적인 스포츠가 된 것 같아요. 대회라든지 축제도 굉장히 많고 또 서핑을 할 수 있는 해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뭐 사실 파도만 있으면 서핑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대회도 나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회 많이 나갔죠. 뭐 말리포, 육지로 치면 고성, 뭐 양양 이런 데 당연히 서핑으로 유명한 곳들 그런 곳에서 하는 대회도 나갔고요. 제주도에서는 중문하고 우리 이호태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대회가 있고
쇠속각도. 아, 세속각도 맞아. 근데- 세속각도 좋아요. 그 서핑이 처음 한국에서 대회 서핑 대회가 열린 게 중문이거든요. 2003년도에. 제주에서 첫 대회가 열렸던 거예요? 네, 서핑 대회 첫 대회가 중문에서 열렸어요. 듣기로는요, 대회 처음 할 때도 이제 그냥 한국에도 몇 명 없었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예. 그 당시에는 서핑하는 분들이 손에 꼽았는데 그분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게 이제 대회라고는 하지만 재밌게 파도를 타면서 놀자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게 첫 대회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서핑 좀 약간 느려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저희보다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한 3년 됐나? 3년 전부터 이제 프로 리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어린 애들을, 선수들을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진행을 좀 못했던 걸로 아는데, 코로나 이제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자체적으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회는 지금 많이들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내, 제주 도만 따졌을 때 프로 서퍼는 몇 분 정도가 계실까요? 한 10명 넘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그 정도 지역보다는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5명,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러면 대회는 나가보셨어요? 네네, 저도 대회 참가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6년 전에 처음 이제 서핑을 시작하고 그 해 또 바로 2호에서 대회를 주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나가봤는데 우연치 않게 입상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아, 대회란 이런 거구나. 대회 나가니까 또 서핑이 또 더 재밌네. 예, 또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서핑 천재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열정은 진짜 네. 열정 서퍼입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제가 주위에서 막 들었거든요. 네. 뭐 전업 서퍼는 아닌데 아, 정말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서핑을 하러 다닌다. 뭐 네.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고 그럼요. 주위에서도 인정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파도가 있을 땐 항상 가니까. 네, 그쵸? 뭐 녹화 끝나고 갈 거잖아요. 바로 갈 거잖아요. 이거 촬영 끝나고도 이제. 근데 어차피 앞으로는 잘 아니 근데 잠잘 건데. 감귤 농사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언제 일하고 언제 아, 저는 이제 한 6년 전쯤에 저희 같이 일을 하던 동생이 체험 서핑을 간대요. 그래서 때마침 그때 일이 없었고 그냥 같이 가보자 했는데 해서 가서 보드 위에 딱 떠 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았는데 그 전에 배워본 적도 없는 상황이죠. 네, 저는 물도 무서워하고요. 물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했어요. 물론 지금은 하지만요. 네. 근데 그날 체험 강습을 간 날 때마침 파도가 왔고 그때 강사분이 저를 밀어주셨죠. 섰어요. 근데 그게 기껏 해봐야 3초? 5초? 그죠? 네, 처음에는 3초, 5초?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도 그 기분이 생생해서 이제 체험 강습이 끝나고 바로 그 본격적으로? 네, 스폰지 보드를 그날 저녁에 바로 사고 그날 저녁에. 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뭐 조천에 사는데 북쪽이에요. 이제 거기서 중문까지는 이제 1시간 걸립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차 타고 와서 4시 반에 도착해서 5시에 입수해서 1시간, 2시간 타고 이제 돌아가고. 돌아와서 일하고. 본업하고. 네. 그렇게 5년, 6년을. 매일매일요? 매일이라고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파도가 있을 땐 항상. 네. 이 첫 느낌을 저도 약간 이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게 저도 사실 물에 대한 공포증이 되게 심했고 제 인생에 서핑이라는 건 아예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 콘텐츠 안테나 준비하면서 반강제로 한번 네. 저도 가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첫 서핑을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와 봤는데 주의할 점은 절대 비웃으시면 안 되고 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재. 네, 이게 협재예요. 지금 이 파도가 그래도 초보들이 하기에는 덜 세다고 해서. 네, 여기는 협재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실제로 서핑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실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같은 생초짜 초보들도 서핑을 즐길 수 있을지 실제로 제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핑 체험 강습을 가르칠 저는 제주 협재 서프 강사 조근호 서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잘 집중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보드에 엎드리는 위치가 엄청 중요해요. 두 번째는 보드 속도 내는 방법. 마지막 3번째는 서핑에서 일어나는 동작. 딱 이렇게 3가지만 배우고 서핑 강습하겠습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 보드에 엎드리는 위치가 중요한데 보드에 엎드리는 위치는 보드 가운데다 자기 가슴 명치 올려놓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보드를 보면 점이 6개 있거든요. 그 끝에서 두 번째 점에다가 발끝을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올려놓으면 보드 가운데 자기 가슴 명치가 올라가요. 보통 바다에 올라가면 저희가 다리를 벌리게 되거든요. 중심 잡기 위해서. 다리는 모아주세요. 그리고 발가락은 세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양손은 가슴 아래 손이에요. 가슴 아래 확실하게. 이 상태에서 시선은 확실하게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 상태가 준비 자세예요. 첫 번째 배운 겁니다. 두 번째, 보드 속도 내는 방법에서 패들링을 해야 되는데 패들링 할 때는 손을 너무 피지도 말고 너무 힘주지도 말고 힘 뺀 상태로 패들링 하는데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어깨를 돌려요. 어깨를 돌리면 보드가 흔들리니까 어깨는 고정시킨 상태로 그대로 패들링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일어나는 동작은 이 자세에서 테이크오프라고 하거든요. 서핑에서는 테이크오프가 제일 중요해요. 3동작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준비 자세는 똑같아요. 이 자세에서 하나 하면 팔에 힘 주고 그대로 하나, 둘 했을 때는 오른쪽 발만 왼쪽 무릎 앞으로 올 거예요. 오른쪽 발이 왼쪽 무릎 앞으로. 둘, 셋 하면 왼쪽 발이 양팔 사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셋 하면 쭉 천천히 일어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주의할 점은 양발이 보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뒷발은 보드의 직각, 앞발은 45도. 이 상태에서 팔에 힘 빼고 앞을 보고 자세를 낮추셔야 돼요. 자세가 높게 되면 무게중심이 올라가서 무조건 넘어지게 되거든요. 항상 자세는 낮추시고 정면 보시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시범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양손은 가슴에 이렇게 붙이시고 고개 드시고. 준비 하나, 둘, 그렇죠. 오른쪽 발이 왼쪽 무릎 앞에. 셋, 그렇죠. 팔 벌리시고. 근데 지금 보면 발이 너무 벌려졌으니까 조금만 줄이시고 앞발은 45도 정도. 그리고 어깨를 정면을 보시고 자세 낮추시고. 네. 준비 패들링. 고개 드시고 업. 하나 패들링 업. 그쵸. 반복을 반복을 해서 몸에 네, 익혀야지. 맞아요. 로키가 돼버리지. 아, 저러고 가셨어요? 점점 좋아지네. 자, 전원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실전으로 바로 가시죠. 예, 저 친구 잔잔하게. 걸어가는 거 보는 아, 그거 맞아요. 좋아. 야, 그 저게 안 정상입니다. 돼버렸어요. 첫 시도했을 때고. 굉장히 운동량이 이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파도가 크지 않은데도 운동량이 크다고 느끼시잖아요. 파도가 높아질수록 정말 힘들어요, 생각. 진짜 수없이 떨어지고 저 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갑오징어. 거북이. 그래도 엄청 많이 하셨네요. 오, 뭔가 달라졌어. 오. 라이딩. 그래서 이렇게 좀 타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는 게 왠지 다음 파도 될 것 같아. 파도가 좀 더 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네. 네. 아니야, 파도 문제가 아니야. 자, 오. 간다. 이 정도. 점점 좋아지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파도가 진짜 없었네요. 그러니까요. 파도 조금만 있으면 훨씬 잘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강사님이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싹 밀어주면 네. 그 힘으로 해가지고 파도의 느낌으로 해보니까 너무 재미도 있고 근데 운동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흥미와 또 운동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서핑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도 서핑할 수 있어. 이게 지금 타보니까 야, 제가 한 3일을 야 100명 지금 3일을 근육통을 앓았어요. 아, 정말요? 네. 초보병이라고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여기가 발비. 부분이 그냥 숨 막힌 듯이 엄청 아프고 또 여기 아프신 분들도 허리, 있고요. 허리. 등허리 아프고 팔 어깨 아프신 아프고.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한 3일을 약간 근육통이 지금 좀 풀린 것 같아요. 이제 한 4일째 됐는데. 지금 한 번 더 해야 돼요. 전 중문으로 갈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이제 생 초보들이 좀 익혀두면 좋을 서핑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세 분이 알려주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뭐 타는 건 아니고요. 서퍼와 파도가 있으면 보드를 절대 사선 가로로 놓지 마세요. 가로로 두면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치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누든 못 가누든 보드는 항상 이렇게 바다를 향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중요하네. 둔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상태에서 파도에 맞으면요 이렇게 보드가 이렇게 내 머리로 이렇게 정확히 연결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드가 생각보다 크고 무거운데 이거를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잘 내가 가지고 다녀야 요 보드로 나도 안 다치고 남도 안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파도를 잘 넘어서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보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보드 옆면 넓잖아요. 여기로 파도 힘을 다 받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타려고 중요한 건 안전은 뭐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초보자분들이 서핑을 잘 타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거는 물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게 안 하려고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사실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니까요. 저는 네, 들어가기 전까지. 긴장을 하면 몸이 이렇게 근육이 수축되고 몸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땅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동작이 보드 위에서는 안 되거든요. 최대한 좀 마음을 잘 어렵겠지만 편하게 가지려고 해주시고 내가 아까 했던 거 여기서 그냥 동작 똑같이만 해봐야지 어차피 넘어져도 발 닿는데 이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그 강사분이 말씀해 주신 동작들을 훨씬 그 수행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서핑도 더 잘 될 거예요. 아니 저는 서핑을 하고 보니까 약간 바다도 달리 보이고 이제는 파도도 달리 보이고 예, 정말 신기한 그런 체험이었는데 세 분은 파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할까 싶어요. 예. 중문이 파도가 사람들이 막 좋다고 얘기를 해요. 뭐 서퍼들의 성지. 그냥 무조건 서핑하면 일단 중문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일정 크기 이상의 파도가 일정 빈도수 이상으로 들어오는 곳을 좋은 파도가 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막 멋지고 막 깨끗하고 힘 좋고 이런 파도가 오더라도 막 1년에 한 번 오는 곳 이런 곳은 사람들이 서핑의 성지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중문은 말도 안 정말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바다에서 파도가 한 개 깨지고 또 힘을 모아서 또 한 개 깨지고 이 간격은 뭐 몇 초, 뭐 몇십 초 정도가 되겠지만 그런 파도가 들어오는 곳이 한국에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파도를 중문에서 만났는데 처음으로 만났는데 아 여기다 여기에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좋은 파도는 중문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서퍼들이 파도를 보는 파도 오는 쪽으로 이렇게 다 돌아서 맞아요, 보고 있다가 맞아요, 이렇게 줄 지어가지고 있다가 맞아요. 파도 오면 온다 싶으면 돌아서 보드를 이렇게 타고 맞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장소를 우리가 뭐 라인업이라고 부르는데 파도가 깨지는 지점보다 조금 더 먼 바다 쪽으로 나가서 서퍼들이 보드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파도. 근데 그걸 보는 거 보니까 그것도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서퍼들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우리 전쟁이에요, 다친 전쟁. 사람들 아름답지 않아요. 내 거 나오면서 눈치 싸움처럼. 우리 형주 서퍼는 중문에 이제 뭐 새벽마다 가시잖아요. 네네네. 네. 가보면 확실히 중문 파도가 최고다. 이렇게 느끼세요? 최고죠. 제주도에서 중문은요, 이제 한 4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깨끗한 파도가 자주 들어와요. 매일 들어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빈도수가 높아요. 그래서 서핑을 많이 즐길 수가 있죠. 그게 중문이고요. 그리고 태풍이 오는 때는 이제 태풍은 보통 이제 남쪽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해외 어디 뭐 캘리포니아 안 부럽죠. 그런 파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딱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하루 정도. 그때 그 중문은요 정말로
신세계죠. 네. 그럼 혹시 계절마다 좀 파도가 좋은 곳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까 중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제 4월부터 11월, 이제 겨울쯤 되면 이제 북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남쪽엔 또 파도가 없어요. 중문에는 신기하게 파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2호, 이제 사쿠서퍼가 있는 2호 태우 해변이 양질은 아니지만 충분히 저희 같은 즐길 만한 서퍼들이 월정 즐길 만한 파도가 빈도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뭐 동쪽으로 가면 월정도 괜찮고 뭐 함덕, 곽지에서도 좀 가끔 하고요. 월정 맞아요. 함덕 타지. 정도면 되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깝죠. 저기 제주 말고도 국내에 보면 핫스팟이라고 해가지고 서핑 핫스팟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말리포라고 말리포 거기도 저같이 이런 거 타시는 롱보드 스플래시 타시는 분들은 말리포를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말리포니아라고 또 불려요. 그러니까 저는 여름에는 중문에서 타고 겨울에는 해외로 나가서 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면서 국내 트립을 한번 했어요. 그때 포항도 가고 양양도 가고 했는데 좋은 파도를 생각보다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여름에는 파도가 남쪽에서 와요. 그래서 중문이 좋은데 겨울에는 아까 형주 오빠가 말한 것처럼 동북 쪽에서 파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를 받는 뭐 포항이라든지 저기 동해라인 굉장히 스팟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도 숏보드가 충분히 즐길 만한 파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주 파도와 뭐 다른 국내 해변의 파도를 비교해 보면 분명 차이는 있겠죠. 차이가 크죠. 아예 달라요. 그 파도가 뭉치는 이제 깨지는 힘도 그쪽이 좀 더 남성스럽고 이렇게 확 더 이렇게, 거세군요. 거세. 네. 진짜 마이크 타이슨이 치는 펀치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는 조금 그런 것보다는 적당하다. 네. 근데 그 대신 좀 예측하기가 조금 쉽진 않다. 제주도는 좀 진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파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문 같은 경우에는 좋은 파도가 와서 좀 타기가 쉽지만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그렇게 균일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있어도 그럼 해외 파도하고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해외 파도 저는 그 페루의 치카마라는 곳에 가봤었는데 거기가 세계 기네스북에서 가장 오래 타는 파도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딩을 한번 하면 진짜 길게 타면 5분 정도 탈 수가 있거든요. 마을 하나에서 서핑을 하더라도 여기서 서핑하고 싶으면 시작하잖아요. 그럼 옆마을에서 나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류가 엄청나게 세고 파도에 밀어주는 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탄 이런 보드도 캘리포니아 파도가 굉장히 부드럽고 천천히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드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파도가 세고 하다 보면 사실 부상을 당하거나 약간 위험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무서웠던 게요. 이제 파도가 조금 큰 날. 파도가 크다는 건 그만큼 이제 나가고 빠지고 그런 조류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넘어지면서 저희 와이프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넘어졌어요. 그때 내 보드는 날아가고 파도는 내 보드를 덮치고 그러면 이제 보드와 저랑 연결된 이 리시 그 끈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큰 파도가 컸을 때. 예. 그럴 때 정말 아무리 정말 수영 선수가 온다고 해도 혼자 자력으로 밖 해변까지 나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핑은 특히 파도가 조금 사이즈가 있는 날은 항상 혼자 하지 말고 네, 이제 친구들하고 아니면 뭐 항상 사람이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같이 서로 봐주면서 서핑을 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처럼 무거운 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이 보드가 가속도를 받으면 너무 빠르고 제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센 파도에 이렇게 트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마시거나 보드를 절대 던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나거든요. 이 보드가 날아갔을 경우에 반드시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너무 파도가 잘 잡히는 보드라서 이렇게 무리하게 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재밌게 즐기더라도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네.
당연히. 즐겨야 될 것 다치면 같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요. 다치면 다친 게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은 부상도 당하셨고 위험한 순간을 이제 만날 기회도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즐기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드를 놓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뭐 서핑의 매력이 큰 것 아니겠어요? 예. 저는 서핑하고 완전히 삶이 바뀐 케이스거든요. 원래는 서울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도시에 비해서 조금 한적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서핑을 하면서 그런 가치관 같은 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었는데 그게 조금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서핑이랑 그런 게 무슨 관계가 있나 싶었지만 예, 내가 생각하는 관심 가지는 분야가 달라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 조금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서핑을 삶의 스타일을 아예 바꿔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단순히 운동 취미로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단 저한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일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술 안 서핑해야 먹고. 돼서. 맞지.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제 나이 또래 서핑하는 친구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없거든요. 찾아봐도 없고. 근데 부모님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고 제주도에도 없는 문화거든요. 사실 서핑이라는 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저를 이렇게 배 타는 줄 알아요. 아직도 배 탐시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제주도는. 거기 아들 뭐 함수가 물어보면 배 탐수다 하면 배 뭐야 저기 나가서 배 타는 줄 알거든요. 바다에서 수상 레저 보트처럼 한 번 타고 놀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 스포츠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형주 형님 같은 가족이 있으면서 서핑하시는 분들이 한국 문화에서는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걸 던져서 서핑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물론 저희도 삶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서핑하는 게 좋다. 서핑은 적당히가 안 돼서 제가 그 선을 조금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제가 아내한테 좀 미안한데 제 아내가 좀 이해를 많이 해주고 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파도를 타러 나가면 그게 그날 좋았던 파도든 나빴던 파도든 파도를 타고 나오면 그 하루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날 파도를 못 탔다고 해도 이제 이틀 뒤, 3일 뒤 좋은 파도가 올 거다라고 이제 딱 예상이 되면 그 이틀이 기분이 좋아요. 그 기대감에. 예. 그렇게 이제 항상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뭘 일을 해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 집에 들어가서도 기분이 좋으니까 예, 애들한테도 이제 항상 웃을 수가 있고 그렇게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중요하네요. 파도가 좋든 안 좋든 들어가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이제 서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표정이 본인들은 안 보이겠지만 저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거든요. 저희 원래 얼굴인데. 그 세 분의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그러니까 서핑을 막 특별하게 저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특별하지 않듯이 그냥 어디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토퍼. 저는 생각해보면 그냥 할머니 돼서도 쇼보드 타는 거 꿈이에요. 최대한 오래 할머니 될 때까지 머리 하얀색 돼서 샤카하면서 쇼보드 타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서핑하면서 목표는 있어요. 목표는 이제 국내 이제 프로 대회에서 1등을 한번 해보는 게 제 목표고요.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딱 한 번 해보고 싶다. 그걸 목표로 하고 그리고 저도 서재희 선수처럼 똑같습니다. 이제 나이 흰머리 날 때까지 흰머리 날 때까지 이제 애들하고 이제 저희 서핑 버디들하고 그냥 바다에서 즐겁게 그렇게 서핑하는 게 제 꿈이에요. 아니 그럼 약간 나이가 좀 들고 나서도 충분히 탈 수 있나요? 타죠. 체력적인 것만 바탕이 되면? 외국에서 그럼요.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것보다 더 무거운 보드 타시고요. 바다에서 모임해요, 모임. 아침에 정정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들도 할 수 있겠다. 아, 제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일찍 없어가지고. 일어나시잖아요. 그 아침에 그 나가면 모습이 너무 5시에 해 떠서 5시 한 20분에 가면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거기에 4시 반부터 동네 할아버지들 다 모여서 서핑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 그러고 있지 네, 않을까. 1세대가 되는 네. 거고요. 서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핑이라는 게 파도 위에 이제 길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새로운 길까지 내는 아주 특별한 스포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색다른 체험을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